자, 2025학년도 수능 2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분석을 해보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하면 두 개 이상이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항상 말하는 것처럼 최대, 최소, 범위, 비율 이런 거 구할 때는 식의 수가 하나 부족해도 된다고 했지? 그럼 뭐 하는 게 좋겠어? 등식을 한 개 이상 얻어낸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풀면 좋을 것 같아. 식을 하나 찾았는데 굳이 하나 더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전략이 뭐야? 이 식 하나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지. 그 다음에 뭐해? 남은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지. 그래서 미지수를 한 개로 줄여놓고 그때 그 미지수의 범위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게 기본이겠다. 당연히 범위를 구할 때는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용해야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A, B에 대한 식을 얻어내고 A나 B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봐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인데 극한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그래프 그리거나 직관적으로 해결할지, 극한의 성질 쓸지, 샌드위치 정리를 쓸지를 생각하라고 했어. 근데 뭐니까? 얘는 다항함수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 전부 다 수렴 조건이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된다라고 했지? 샌드위치 정리 쓸 만큼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나? 이거 분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하면 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 각각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봐줘야겠지?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냐? 연속이니까 f 알파로 수렴하겠네. 분자는 어디로 수렴하냐 봐주면 f의 2알파 플러스 1로 수렴하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f 알파분의 f의 2알파 플러스 1로 수렴하는 게 맞지?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되지. 뭐 확인해야 돼? 각항이 수렴하는지,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봐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기본이겠어? 당연히 경우를 나눠줘야겠네. 그러면 F알파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식의 값이 존재한다가 된다고. 그래서 F알파가 0이 아닌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F알파가 0인 경우는 어때? 극한의 성질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2알파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주어진 식의 값이 존재하지 않겠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f의 2알파 플러스 1이 0이 돼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f알파가 0이면 f의 2알파 플러스 1이 0이다라고 쓸 수 있어.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쓸 수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중요해졌어 하면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에 실근이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았어. 그지? 그러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푼다고 하면 나는 저 집합을 세팅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떤 거 세팅할 거야? 이거 세팅할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만 알아내면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 알아 몰라 하면 모를 텐데. 근데 뭐는 알아? fx가 뭐니까? 3차니까 3차라는 건 차수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차수가 3차기 때문에 A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원소를 가져야 돼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풀이는 내가 모르면 경우 나눠서 풀잖아. 그러면 A의 원소 개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A의 원소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가 A의 원소니까 2알파 플러스 1도 알파의 원소가 돼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이 말이 유식하게 말하면 이거이면 이게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는 알파밖에 없으니까 알파가 뭐가 된다는 거 알아? 2알파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A라는 집합이 얘밖에 없다는 걸로 끝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A의 원소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까? 그러면 실수니까 대소관계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러면 알파도 A의 원소고 베타도 A의 원소니까 2알파 플러스 1도 A의 원소고 2베타 플러스 1도 A의 원소고 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다 2 곱하고 1 더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A의 원소는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이 둘 다 모두 A의 원소니까 사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A도 원소 두 개, 쟤도 원소 두 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둘이 사실상 같겠지. 얘는 원소가 두 개고 얘도 두 개인데 얘가 이렇게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소관계를 생각해보면 작은 게 알파고 큰 게 베타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모순에 걸리겠다. 어디에 모순이야? 여기에 모순이지. 여기에 모순이라고. 됐니? 그러면 케이스 3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의 개수가 3개인 거 생각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대소관계 세팅해줄 수 있고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2감마 플러스 1도 전부 다 A의 원소니까 얘가 A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소랑 같아서 A가 된다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지? 그러면 대소관계가 이 안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가장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가운데 있는 것끼리 같지? 그럼 또다시 어떻게 돼? 알파는 베타는 감마는 마이너스 1이어서 모순에 걸린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는 걸 알았어? 이거라는 걸 알았다. 됐니? 자, 얘를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알파가 A의 원소이면 2알파 플러스 1이 A의 원소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모르지.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 두 실수가 있을 때의 대소관계는 3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를 써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거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2알파 플러스 1이 A의 원소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 얘도 A의 원소 되겠지. 이게 참이니까 여기에 2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여기도 2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몇이야 하면 4알파 플러스 3이 A의 원소라는 거야.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거라고. 근데 4알파 플러스 3이 A의 원소라면 또다시 어떻게 될 거야? 알파 자리에 여기에 4알파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도 들어가? 8알파 플러스 7도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8알파 플러스 7은 어떻게 되겠냐면 대소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의 원소가 4개 이상이니까 모순이 될 거라고. 왜? 얘는 3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면 모순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을 가지면 모순이야. 됐니? 따라서 A라고 하는 애들은 어때? 마이너스 1 이하인 실근만 가질 수 있다고. 실근 중에서는.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어? 얘의 필요충분 조건은 뭐야 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 알파 2알파 플러스 1 4알파 플러스 3 8알파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서 이렇게 되면 4알파 플러스 3도 A고 이렇게 되면 8알파 플러스 7도 A고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니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도 모순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근도 가질 수 없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도 가질 수 없어. 그러면 근이 있다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야지. 공집합은 아니니까 근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만 근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쉽게 할 수 있어.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경우 나누기거든. 왜 그러면 A의 원소가 중요한데 모르니까 A의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경우 나누겠다.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지.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연쇄적으로 들어가잖아. 수열처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실수의 관계는 3개잖아.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아니야? 이걸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평가원의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야. 특별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는데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쉽게 풀거나 반대로 실력이 있는데 컨디션이 나쁘다라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 게 출제의 원칙이야. 실력이 있으면 컨디션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풀 수 있게, 실력이 없으면 컨디션이 좋거나 운이 좋아도 웬만해선 풀 수 없게 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러면 뭘 알아냈어? x는 마이너스 1이 fx는 0의 유일한 실근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등식이 하나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실근이 하나뿐이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해야겠지? 그러면 쟤는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뭐 가지고 할 거냐면 그냥 양변 개수 비교해서 할게. 그런다고 해서 별로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거든. 모르겠으면 조립제법 쓴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b를 날려버려도 괜찮다. 됐지?
그러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네. 얘가 실근을 갖는다면 마이너스 1만 있거나 또는 실근을 갖지 않거나. 그러면 얘는 그렇잖아. 실계수인데 마이너스 1과 허근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거나 허근을 갖거나 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상수항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얘가 허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으로 어차피 인수분해할 걸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정수니까 이렇게 돼서 끝나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 미지수 이거 이용하면 하나로 줄일 수 있고, 남은 미지수의 범위 알았으니까 최대값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지? 그러면 f의 1은 몇이냐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5인데 여기서 뭘 바꿔치기 하면 b를 a 플러스 3으로 바꿔치기 하면 2a 플러스 8이잖아. 언제 최대하면 a가 4일 때 최대니까 얘는 16 이하고 얘는 4일 때 최대된다는 거 알겠다. 그래서 답은 16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세히 설명하느냐고 풀이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나 재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잘 알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한 권 이상 풀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접했을 아이디어, 그런 개념만 가지고 차근차근 끈기 있게 풀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다. 평가원의 문제는 항상 그렇거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고 싶다면, 안정적인 고득점이 하고 싶다면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양치기 하는 걸로는 아마 안정적인 득점이 어려울 거야. 됐지?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면 이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